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모의고사 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쓰기, 읽기 순으로 한 강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찾으세요? 어머니께 선물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건 어떠세요? 이 가방은 꾸준히 인기 있는 제품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 1번을 보면요,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찾으세요? 라고 여자가 이야기하고요. 남자는 어머니 선물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을 봅시다.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활동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42%가 넘는 응답자가 운동이라고 답해 1위를 차지했고, 취미활동과 가족과 시간 보내기는 차례대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퇴근 시간은 6시가 50%로 가장 많았고 7시가 40%, 5시가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요, 운동이 1위가 됐네요. 운동이 1위고 그 다음에 취미활동이 2위,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게 3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운동이 1위, 그 다음에 취미활동, 이거 아니네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퇴근 시간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퇴근 시간 6시가 50%, 7시가 40%, 5시가 10%, 이렇게 찾아봅시다. 6시가 50%, 7시가 40%, 5시가 10%, 네,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을 봅시다. 우리 이 영화 볼까요? 배우들을 보니까 재미없을 게 뻔한데요. 당연히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우들을 봤어요. 유명한 사람이 출연하지 않아요. 하지만 재미있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배우라는 말은요, 출연하는 사람, 배우라는 것은 출연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출연하지 않아도 배우가 유명하지 않아도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선물요? 한국에서는 보통 축의금이라는 돈을 주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랑 아주 친한 친구라서 좀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럼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네요.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 가장 처음으로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좋겠네요. 그렇게 할게요. 어떻게 해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할게요. 그게 좋겠네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친구에게 전화한다. 이걸 첫 번째로 하겠죠. 흥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 어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민수씨. 요즘도 은행에서 일해요? 아니요. 지금은 은행을 그만두고 여행사로 출근해요. 정말요? 저도 여행사에 다녀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자, 남자는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원래 은행에서 일했죠. 은행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도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행사와 이 여행사가 같습니까? 아니요. 여행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알아요? 같이 공부했어요. 같은 기관에서 공부를 했죠. 자, 두 사람 모두 은행 직원이었다? 아니요. 두 사람이 아니라 남자가 은행 직원이었죠. 두 사람은 평소에 자주 만났다? 아니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라고 했죠.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다른 여행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곳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 네, 같이 공부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어? 냉장고에 불이 꺼져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 보네요. 여보, 우리 냉장고를 하나 사는 게 어때요? 마침 요즘 세일 기간이더라고요. 우리가 곧 이사를 가야 하니까 그때 새 집에 어울리는 곳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면 옮기는데 또 돈이 드니까요. 자, 남자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이죠. 자, 남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는 냉장고를 사는데 언제요? 이사를 가야 하니까 이사를 간 다음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사를 간 후에 이사를 간 다음에 냉장고를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한국대학교를 졸업한 레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지원 서류로 제출해야 해서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졸업증명서는 학교 안에 있는 증명서 발급기에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는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 졸업한 학생인데요.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졸업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왜 물어보고 있어요? 발급 받으려고요.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들은 내용과 같은 거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졸업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아니요. 인터넷 발급 안 되고요. 학교에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직 증명서 발급기가 준비되지 않았다? 아니요. 증명서 발급기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었어요. 학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준비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준비되지 않은 것은요. 인터넷 시스템이에요. 인터넷 또는 팩스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남자는 입사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아니요. 입사하기 위해서 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입사 지원 서류를 준비하고 있죠. 학교에 가야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네. 학교에 가야, 학교에 방문해야 졸업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증명서 발급기에서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니까 피서객이 많아지면서 더욱 바빠지시겠네요. 네,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위험한 상황도 많아지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조 현장을 보려고 모이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힘들어요.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몰려들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가려면 먼저 특수 차량을 타고 사고자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모래밭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동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시민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인명구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빠졌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가 자동차를 탑니다. 자동차인데 특수 차량을 타고 모래밭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물가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구경을 하겠죠. 그래서 이 차량이 여기로 이동을 할 때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좀 없어져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남자는 누굽니까? 남자는 이 차에 타고 있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구해주는 사람이죠. 누구예요? 피서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는요, 이런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다, 빨리 구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고자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아니요, 그것이 힘들다고 하지 않았죠.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멀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변으로 모여든다고 했죠. 사고 현장에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방해를 받다,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구경꾼 때문에, 구경꾼이라는 게 뭡니까? 구경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 때문에 특수 차량의 이동 속도가 줄어든다.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것은요, 느려진다, 느려진다라는 거고요, 오래 걸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요,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자의 치마 길이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남자의 머리 길이가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었듯이 여자의 의복 패션도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통 남자의 머리 길이와는 반대로 여자의 치마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던 1970년대는 전반적으로 길이가 짧은 편이었고요.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던 1980년대에는 긴 치마가 유행을 했지요. 그런데 1990년대에는 어땠을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90년대부터는 유행하는 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패션이 동시에 유행을 하면서 경제 상황과 패션을 비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90년대 이후에는 호황과 불황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갖춰졌기 때문에 패션이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치마 길이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남자 머리 길이와 경제 상황과 관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앞의 내용은 뭐예요? 경제 상황과 남자의 머리 길이. 이 대화전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요, 남자의 머리가 경제가 좋을수록 짧았다,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보도록 합시다. 1970년대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찾아봅시다. 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던 1973년. 경제가 어렵다, 좋다, 나쁘다? 나쁘다, 좋지 않았다. 맞네요. 유행이 자주 바뀌면 통계를 내기 쉬워진다? 아니요. 자, 유행하는 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패션이 동시에 유행을 하면서 비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유행하는 기간이 짧아요. 자주 바뀌어요. 통계를 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치마의 길이는 지금도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 아니요. 자, 90년대 이후에는 어때요?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이 갖춰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틀렸죠. 경제가 좋을수록 치마는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자, 1970년대는 경제가 어려워졌죠. 그런데 어때요? 짧다. 치마 길이는 짧다라고 했습니다. 1980년대는 어때요?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경제가 아주 좋아졌는데요. 길다라고 얘기했죠. 경제가 좋아지면 길어지네요. 경제가 나빠지면 짧아지네요. 그래서 경제가 좋을수록 치마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가 맞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발전은 국민들의 투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그 특징과 의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국의 정치가 발전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습니까?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발전을 했죠. 그러면 발전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독재죠.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독재라고 하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 모두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아주 저급한 모습이었고요. 민주주의는 현대의 발전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까? 아니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피와 노력과 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피와 땀을요, 싸움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을 투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봅시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세워졌고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독재를 했어요. 그래서 1960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켰고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박정희라는 정권이 18년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1980년부터 전두환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그것이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월 민주항쟁이 1987년에 일어났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투쟁,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의 정치 발전은 국민들의 투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그 특징과 의의가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러한 독재를 반대하는 시위를 대규모로 벌였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입니다. 1980년에는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로 인해 광주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라 불리는 투쟁을 통해 대통령 간선제가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판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승만이 죽으면서 독재가 끝났다? 아니요. 자, 1960년에 이승만이요.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승만은 죽었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죠. 실제로 죽지 않았고요.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야했다. 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국민들이 힘을 모아 쿠데타를 일으켰다. 아니요. 이걸 쿠데타라고 하지 않습니다.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4.19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쿠데타는 불법으로 나쁘게 정권을 잡는 거고요. 혁명이라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뒤집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국민들이 힘을 모아 좋은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혁명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네, 맞습니다. 자, 국민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죠. 2021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투쟁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다? 아니요. 성공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이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1987,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요, 투쟁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1948년, 1960년, 1980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자, 여기도 본다면 1987년 여기까지 바로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의 역사였죠. 네, 여기를 보면 방식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는 방식은, 여자의 태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말하는 방식, 태도로요, 1, 2, 3, 4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뭐가 주로 나오냐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비판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전망을 하고 있다, 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설명과 같이 쓸 수 있는 건요, 구체적으로라는 말은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비판이라는 말은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안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요, 비판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또는 잘못을 말하다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땡땡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잘못되었네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요, 지적하다. 이렇게 비판해서 잘못되었다, 문제를 말하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전망이라는 것은요, 예측하다, 추측은 좀 약한데요. 예측하다,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보니까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적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나빠질 것 같아요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을요, 전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망이라는 것은 멀리까지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멀리라는 것은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다, 미래를 전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전망을 어떻게 합니까?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그래프를 잘 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것을 주장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어떤 의견을 말하다라는 겁니다. 의견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피니언이죠. 생각을 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다, 의견을 말하다. 그런데요, 이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것, 강하게 말하다,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말하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설하다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처럼 들려지만 강하게 말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A라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요, 어때요? 오케이, 맞아요 라고 해서 agree 할 수도 있죠. agree라는 것은 동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B-를 보면요, 이 사람은 아닌데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의견과 against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반박하다. 자, 물론 반대하다도 있죠. 반대하는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는 것을요, 반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장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반박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떤 방식이나 태도를 이야기할 때 이 여자가 말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 남자가 말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설명해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또는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비판하고 있다. 무엇을 비판해요? 저것은 잘못됐어요. 저거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비판이라고 쓰고요. 문제를 말하다, 잘못을 말하다를요, 비판하다 대신에 지적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분석부터 얘기해 봅시다. 어떤 그래프나 표를 보고 이것이 어떤 중요한 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잡아내는 것, 분석, 어널리시스가 되겠죠. 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고 추측합니다. 이것을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장이라는 게 있는데 내 의견, 생각을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을 역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주장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다라고 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반대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주장에 반대하는 것을 반박하다, 반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의견을 말하고, 그러니까 방식으로, 태도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듣기 부분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쓰기 부분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